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어서 물결치는 광경을 황금물결이라지요. 황금물결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547강입니다. 오늘은 누르렁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누르렁자입니다. 누르렁자는 누렇다는 뜻도 있고 노란색을 의미하지요. 이 누르렁자는 스물입자와 한일자와 말미암을 유자와 8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스물입자는 여십자가 2번 겹쳐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일자는 경계를 의미하고 있고 말미암을 유자는 말미암다는 것으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8팔자는 여러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르렁자는 경계 밑에서 말미암아 사방에 퍼지는 많은 것을 누렇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르렁자가 표현하는 그 노란색은 땅속에서 올라오는 유황의 색깔을 표현하는 것이죠. 유황이라는 것은 화산 폭발 시에 용암에서 생성되는 황색 결정체지요. 이 유황의 색깔을 표현하는 글자가 누르렁자입니다. 화산이 분출되어 용암이 흐르게 되면 이렇게 유황도 흐르게 됩니다. 그 유황의 색깔이 노랗다는 것이죠. 그 색깔을 표현하는 글자가 누르렁자입니다. 누르렁자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유황의 색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사방으로 이 유황물이 흐르게 됩니다. 멀리까지 사방팔방으로 유황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내리는 유황의 색깔을 누렇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황하천년일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천년일청이라는 말은 황하가 천년에 한 번쯤은 맑아질지도 모르겠다는 뜻으로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을 비유해 이르는 말입니다. 또 황제라고 할 때나 황혼이라 할 때도 누르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누르렁자에 또 하나의 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누르렁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가로형자입니다. 가로형자는 가로를 의미하지요. 이 가로형자는 나무목자와 누르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누르렁자는 노란색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가로형자는 나무가 노랗게 변하면 가로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렇게 변한 나무는 죽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무겁기에 그 나무는 가로로 누워있는 것이죠. 베어서 옆으로 누워있는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가로형자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쌩쌩한 나무들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죠.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죽은 나무를 표현한 글자가 가로형자입니다. 가로형자는 나무가 노랗게 변하면 가로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변한 나무는 죽었기 때문에 가로로 눕는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종횡무진이 있습니다. 종횡무진은 행동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자재로 함을 이루는 말이지요. 또 횡단이나 전횡한다고 할 때도 가로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넓을 꽝자입니다. 넓을 꽝자는 넓다는 뜻이 있죠. 넓을 꽝자는 지범자와 두루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범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루렁자는 노란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을 꽝자는 집안에서 노란색이 넓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란색을 입은 황제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황제의 영향력은 그 집안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황제의 영향력은 끝이 없게 넓은 것이죠. 그것을 표현한 글자가 넓을 꽝자입니다. 황제라는 것은 노란 옷을 입은 제왕이라는 뜻입니다. 황제는 노란 옷을 입는 것이죠.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있는 황제의 영향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높고도 큰 것이죠. 넓을 꽝자는 집안에서 노란색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란 옷을 입은 황제의 영향력이 높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고대광실이 있습니다. 고대광실은 높은 누대와 넓은 집이란 뜻으로서 크고 좋은 집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나 광폭이라 할 때도 넓은 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루렁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넓힐 확자입니다. 넓힐 확자는 넓히다는 뜻이 있죠. 이 넓힐 확자는 손수변의 넓을 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을 광자는 넓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넓힐 확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넓게 하는 것이 넓히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 행동으로 땅을 개척하여 영역을 넓히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서 부진 애를 썼습니다. 적 작업을 하는 것이죠. 산을 깎아내리고 바다를 메꾸면서 경작지를 넓혀갔던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넓힐 확자입니다. 넓힐 확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넓게 하는 것이 넓히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척 작업으로 사용할 땅을 넓게 확장하는 모양인 것이죠. 이렇게 넓은 땅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개척 작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깎아내리고 바다를 메꾸면서 이렇게 넓은 간척지가 생긴 것이지요. 사용 단어로서는 확대 해석이 있죠. 확대 해석은 논리 해석의 한 가지로서 법규의 문장이나
낱말의 의미를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 확장한다고 할 때나 확산한다고 할 때도 넓히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광물광자입니다. 광물광자는 광물을 의미하고 광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물이란 것은 천연으로 나면서 질이 고르고 철, 금속, 은처럼 화학적 조성이 일정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이 광물광자는 쇠금자와 넓을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쇠금자는 쇠를 의미하지요. 금속입니다. 넓을광자는 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광자는 쇠의 넓은 범위가 광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물 중에는 금속 광물도 있고 비금속 광물도 있는 것인데 금속이나 비금속 모두를 합해서 광물이라는 것인데 해 정의의 넓은 범위가 광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속의 정의보다 광물의 정의가 더 넓은 것이죠. 광물광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부가 갱도에서 광물을 캐내고 있습니다. 그 광물 안에는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는 것이죠. 광부가 캐낸 광물 중에 금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속보다는 광물이 더 넓은 범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금속은 광물의 일부분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윤광로가 있습니다. 윤광로는 금속의 광석을 녹여 재련하기 위해서 만든 가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광업소도 있죠. 광업소는 광물을 캐는 사람이 그 사업에 관한 사물을 보는 곳입니다. 요로랑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빌광자입니다. 빌광자는 비라는 뜻도 있고 비우다는 뜻도 있죠. 이 빌광자는 해일자와 넓을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합니다. 태양이죠. 넓을광자는 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광자는 해가 비치는 공간은 비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햇빛이 닿는 곳은 모두 비었다라는 것이죠. 건물 안처럼 내부가 막혀 있고 꽉 차 있는 곳은 햇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공처럼 비어 있는 이 공간에 햇빛이 닿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빌광자입니다. 빌광자는 해가 비치는 넓은 공간은 비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햇빛이 닿는 곳은 모두 비어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광일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일지구는 세월을 헛되이 오랫동안 보낸다는 뜻으로서 긴 세월을 보내고 나니 헛되이 세월만 지났다는 말입니다. 또 광부라고 할 때나 광토라고 할 때도 빌광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광부는 아내가 없는 호래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광토는 비어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중심자인 누르 황자에서 파생되는 다섯 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